각 포털의 실시간 참여방을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참여방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유루 아나운서가 소개해 줍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 지금 여러 가지 이 경로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약 2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 여러 번 언급되면서 또 아직까지는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았던 주제에 관해서 질문을 좀 뽑아봤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아직 모르거든요. 함께 한번 보시죠.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문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와 관련해서 검찰, 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정책,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반영은 앞서 이제 물어보신 것,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계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역시 그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인 검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저 두 번째와 세 번째와 관련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 이곳에 계신 나머지 또 국민들의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들 높이에 맞지 않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매기적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이번 그 기회에 검찰 개혁의 어떤 중요성이랄까 이런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것이 제대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정치 검찰의 형태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그런 이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이렇게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 우리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공수처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수처는 요새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제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 옛날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이해창 총재가 원래 1998년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는 당시에 이해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략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월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들이 자꾸 이제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된 것이 공수처라는 것이고 그 적용 대상이 판검사로까지 이렇게 이제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검찰의 비리를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도 굉장히 이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방안의 하나로 요즘 이제 공수처가 많이 이제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다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관이 없고요. 그 반면에 검찰이 이제 무소불위 그라고 기구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마도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더 뿌듯해하고 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맨 앞에 계신 분.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저는 독서에서 온 김석동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독서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까 대통령이 들어오실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많이 늙으셨어요. 예,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머리도 빠졌어요. 예. 그리고 이 배철수 씨는 예전에 제가 8학번인데요. 신촌 노타리에서 30년 전에 길을 건너려고 서 있다가 예. 배철수 씨가 옆에 선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아, 제가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청바지를 입고 수염을 좀 기르고 머리는 장발에다가 청바지에 밥풀이 묻어 있더라고요. 얘기 좀 예, 해주시겠어요? 이제 이게 이 얘기 말씀 왜 드리냐면 사람이 사람을 알 때하고 사람이 모를 때하고는 신비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나면 또 예전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기억대로 계속 가는 거고 대통령님은 제가 밥풀을 못 봤기 때문에 계속 존경하신 거고 대통령께서는 깨끗한 이미지고 저는 지저분한 이미지군요.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대통령. 제가 이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신청을 하고 저 배철수 씨 예전의 모습 아는 것처럼 대통령님의 지나온 삶, 생애, 사상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도서관을 갔어요, 제가. 도서관을 가서 대통령님도 거의 작가 수준으로 책이 있더라고요. 4권인가 5권을 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좀 갖고 왔는데 이게 운명이라는 책입니다. 대통령 잘 아실 겁니다. 이 책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미 2009년도 그 이전부터 대통령님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지나온 삶이 잘못을 바로잡는 또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삶이셨는데 이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가셨는데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 이게 이슈가 되고 이제까지 못한 건지 안 하신 건지 안 하신 건 아닐 텐데 못하시면 누가 못하게 하는 건지 우리가 사실 알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방송이라서 그럼 그 사람들을 그냥 속 시원하게 이게 안전뱅이 이론 같은 것처럼 내가 걷고자 할 때 앉아있으면 이게 뒷다리를 잡는 거랍니다. 왜? 나는 열심히 걸어가는데 앉아서 편안히 쉬니까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앉아서 쉬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러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뛰어나가버려요. 딴 데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제가 이제 3남 1녀 중에 차남인데 정치를 모를 때랑 이게 관심을 가질 때랑 달라지는 게 자꾸 집에 가서도 명절 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오죽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둘째는 집에 오지 말라 그럽니다. 또 오늘 우리 아들이 이제 27살 직장을 다니는데 여기 와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야 아버지 여기 나간다 그랬더니 아버지 위험한 발언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맞는 소리고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위험하고 이게 양극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좌와 다른 우가. 분들의 질문을 예. 위해서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라는 거는 상하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우측을 하고 자꾸 좌측을 하고 광화문 사람, 서초동 사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양극화되는 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찰개혁에서 갑자기 양극화로 갔습니다. 배추수 씨 옛날까지 갔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아왔었는데요. 저는 뭐 늘 이렇게 부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아마 대부분 모르실지 모릅니다. 송골매 그게 뭐 언제 때입니까? 아십니다. 70년대, 80년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도 주고 또 즐거움을 주었던 밴드인데요. 어쨌든 70, 80 음악을 했지만 그 음악에 머물지 않고 지금 현재 이제 K-팝으로까지 쭉 발전해 오는 한국의 대중음악 쭉 호흡을 맞춰 오셨잖아요. 이 젊은 뮤지션들하고도 계속 이제 지금도 소통해 나가고 저는 이제 그 점이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할 그런 경지라는. 갑자기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동갑인데 대통령께서는 사실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부터 하셔가지고 인권 변호사도 하시고 계속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아무튼 쭉 노력하셨고 저는 제 데뷔곡이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인데 그냥 음악 하느라고 아무 정신없이 세상 모르고 쭉 살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민주화가 된 것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께 늘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됐으면 참 기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야기는 좀 이제 저는 당치 않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어목했던 독재 시기에 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음악 활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주고 즐거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 못지않게 또 값진 일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 방금 말한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좀 쉽게 우리 흔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렇게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보수 진보 이념 간의 어떤 문제처럼 이렇게 다루어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막 이렇게 다른 집회들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쟁화되어 있는 것이지 보수냐 진보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거든요.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특권청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 기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는 주장했던 것을 거꾸로 또 반대 입장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정파적인 반대로 이렇게 자꾸 이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오랜 세월, 지금 20년 넘게 공수처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거죠. 참여정부 때도 시도가 됐지만 법안도 발의가 됐지만 그때 통과가 되지 못했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가 첫 해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법안들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이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법안 처리 여부를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결국은 그 입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뭐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말하자면 쉽게 오지 않을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저는 책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를 하고 말았는데 사실 검찰개혁은 법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고 하는 것은 또 검찰이 또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제도적인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또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더 이렇게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온라인으로도 계속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실시간 참여방은 프로그램 말미에 한 번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